예. 요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갖고, 11번 문제, 환매특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환매특약 문제가 거의 35년을 걸쳐서 볼 때, 일단 우리가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근데 다만 이제 환매특약에 대한 그 자체 이 종합적인 문제가 안 나왔지, 부분적으로 다음 중 각종 권리의 필요적 계상이 아닌 것 같아서, 1번처럼 이렇게, 매매대금, 물론 이제 이자는 필요적 계상이 아닙니다. 존속기간이라든가. 매매대금 매매비용이라든가 등기는 부기등기한다든가 이렇게 각계적으로 시험 문제는 자주 이제 등장하는데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일단 여러분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매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들내미가 똑똑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친구한테 내가 너무 아들내미 똑똑하다. 애가 4살 때, 4살 때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 엄마한테 왜 엘리베이터는 0이 없어 엄마 이런 식으로 4살 먹어나니까 그 정도 하니까 똑똑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구 또 이제 어떤 아이처럼 서울랜드 가갖고 이 바이킹 타면서 8살 때 그 함수의 기울기를 파악했더니 이런 얘기하고 막 그런다니까. 너무 똑똑해서 이제 누구한테 을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내가 너한테 얼마에 팔겠으니까 5억에 팔겠으니까 나한테 다시 얼마에 팔아달라는 얘기예요. 환매 얘기입니다. 얼마에 팔아달라? 5억에 사러 팔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환매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기본적으로 채권이 나오게 되면, 이거 임차권하고 환매권인데, 그 두 가지는 등기하면, 등기 안 해도 이 채권이란 권리를 취득하는데, 등기하게 되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죠? 그 다음에 2번 이전등기를 이렇게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특약 계약서만 갑이 갖고 있다가, 계약을 맺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5년 이내에 돌아와서 이 갑이 을한테 해달라고 나한테 팔아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 맺은 사람이니까. 채권은 계약 맺은 사람한테. 특정인한테만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누구한테? 제3자한테 집값이 올라왔고 이 을이 제3자한테 해버렸다는 얘기가 이게 팔아버렸다는 게 이렇게. 그랬을 때는 이 갑은 병하고 계약 맺은 적이 없으니까 이 갑은 이 새로운 제3자한테 나한테 팔아달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그게 대항력이에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디에다가 이 등기 아래다가 이런 식으로 이 등기 아래다가 여기다 환매특약 등기를 해야 된다니 이런 식으로 여기 2-1번에서 무슨 특약? 환매특약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약 등기. 그래야지만이 을이 제3자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환매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게 되면 대항력 때문에 한다는 얘기예요. 환매등기. 환매특약 등기는 왜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다.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분명히 신청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해요. 이전 등기가 동시하니까 신청서는 두 장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안 써 있는 상태에서 갑이 소유권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신청서가 이렇게 두 장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기 신청서를 보고 이렇게 이전 등기 쓰듯이 환매 등기 신청서를 보고 여기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이게 안 써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이전 등기에 의무자가 당연히 매도인 갑이고, 권리자가 이 이전 등기 권리 취득하죠? 을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반대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게 안 써 있는 상태니까. 그럼 이제 반대로 누가 이제 환매 등기 특약서 의무자가 매수자고, 여기 이 환매권을 갑이 취득하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참고로, 이 이전 등기 신청서에는 뒤에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명을, 갑이 갑이 소유권자면서 의무자니까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이 의무자는 아무리 등기부에 안 써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인감명이라든가 등기필 정보를 낼 게 없어요. 내지 말라는 거죠. 없는데 어떻게 내냐는 게. 그렇게 일단 이해해 보시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렇게 이전 등기와 플러스 무슨 등기는 환매 등기는 뭐 하는데 동시에 신청하는데 신청서는 뭐라고 신청서는 신청 정보는 별개로 낸다. 별개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필요적 계상이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은 반드시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 존속기간과 1번처럼 이자 있죠? 이자는 임의적 사항입니다. 필요적 사항이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일단 필요적 사항, 뭐하고 못 빼놓고 매매대금, 팔았던 금액에 다시 써야 되니까 매매대금과 매매비용, 다른 말로 환매대금과 환매비용. 이거 이외에는 다 임의적 사항. 대표적인 임의적 사항이 뭐라고? 이게 기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간이다. 환매기간, 겸매기간. 그래서 여러분, 1번은 이자 때문에 틀린 것이고, 2번은 2번은, 환매특약부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 신청서와,
자, 환매특약 신청서는 뭐예요? 동일한 신청서가 아니라 별개라 그랬어, 별개. 그 신청서가 2장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거기 맞는 게 이제 3번이에요. 의무자 인감증명을 첨부하지 않는다. 왜? 당연히 뭐예요? 인감증명은 등기부상의 뭐예요? 명의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건데, 이 지금 뭐예요? 이 환매 등기 신청에서 의무자는 이 등기부에 써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이제 그게 맞는 것이고. 뭐, 그게 3번은 중요하진 않아요. 자, 하여튼. 자, 그 3번 빼놓고, 자, 이거 1번이라든가, 그죠? 뭐 2번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자, 거기 4번 같이 뭐예요? 환매기간 5년 넘지 못하, 이건 뭐 민법 문제지. 이 등기법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이제, 자,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5번에 뭐예요? 매돈, 자, 그 등기 의무자는 뭐예요? 매돈이고 권리자는 매순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환매등기 신청서에는 반대로 누가 이제, 그 매수자가 이제 이 사람이 매수자, 이전 등기하고 같이 하니까, 환매등기 매수자가 뭐예요? 의무자고, 매돈이 권리자. 그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환매등기에서 꼭 좀 기억해 줄 사항은 각계로 모양으로, 이 필요적 계상하고, 등기 실행은 언제나 뭐예요? 이전 등기 아래 부기 등기 한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소 등기 할 때, 자, 우리 말소 등기 할 때 배우셨지만, 자, 이 환매권의 실행으로 이 사람이 뭐 해온다는 얘기 이렇게. 3번, 이전 등기 해오죠?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자, 이 특약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그 환매권 실행으로. 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12번 문제, 뭐는 이거? 말소 등기는 뭐예요? 중요하죠? 말소 등기 중요합니다. 그 말소 등기 중요하니까, 말소 등기 좀 봐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1번의 등기가 실체 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 전부.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하면, 항상 뭐예요? 말소 등기하게 되면 떠오르는 말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일부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라고? 말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소라는 단어. 자, 이 말소라는 단어인데 특히 뭐예요? 전부를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를 소멸한다. 그래서 항상 말소 등기하게 되면 일부가 아닌 뭐예요? 전부를 소멸한다. 라고 해서 무슨 단어가 반드시 떠올라야 돼, 이거? 전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 있을 때 이해관계는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 판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말소 등기 시 이해관계 나오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승판, 그 승낙서와 판결서를 뭐예요? 첨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고 권리 변경할 때는 승낙서와 판결서가 뭐예요? 없으면 주등기하죠? 근데 이건 없으면 각하는 거니까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잊지 말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도 공동 말소가 원칙이나 가등기 명인이 뭐예요? 아저씨가 조카가 뭐 시험이 떨어지죠? 그럼 뭐예요? 야, 너 왜 시험이 떨어졌냐? 그 등기 뭐 하자는 얘기예요? 가등기 말소하자고 이렇게 공동하는 원칙이지만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네가 단독으로 말소하라 그래서 가등기 명인의 인감명 첨부해서 단독 말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등기한 후 해당 등기를 실선 처리합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주말한다, 빨간 선을 지운다 하는데 요즘은 실선 처리합니다. 전산 처리됐으니까. 자, 그래서 뭐 3번은 중요하지 않고 4번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그러니까 말소 등기하게 되면 다른 말 필요 없고 말소 등기하게 되면 이해관계는 뭐예요? 동의, 승낙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자니까. 이게 소유권 말소할 때 자, 저당권 있으면 이 저당권자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말소 등기 전부 이해관계는 요 내용 봐두시고 그다음에 봐주시고 그다음에 말소 등기 할 때 뭐예요? 자, 특히 자, 직권 말소 중요하다 그랬죠? 직권 말소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직권 말소. 그래서 여기 자, 그 5번에 그 4번에 동의서가 필요하면 이 이해관계의 등기를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한다. 근데 이제 농지 전세권 얘기 나오죠? 절대 무효죠?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뭐예요?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장에 뭐예요? 관사를 뭐하고 이거 환수해서 직말하라. 자, 그래서 이해관계의 승낙서가 있을 때 아까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 등기관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직권 말소하고. 그 다음에 중간처분 등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중간처분 등기. 장기간 80년 이전에 장기간 방치된 저당권이나 이런 등기. 네,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고 그 5번이 이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환매권 실행으로 아까 방금 봤죠? 환매권 실행으로 이전 등기 맞추면 그 등기 환매 특약 등기 직권 말소. 수용에 의한 등기 맞추면 자, 당연히 뭐예요? 그 지역권과 환매 자, 이 상속 등기 빼놓고 다 말소한다 그랬죠? 잘 받으셔야 돼. 자, 13번도 중요합니다. 가등기.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이제 보셔야 돼. 출제자면 암이겠지만 반드시 뭐예요? 가등기는 꼭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고 매년 나와요, 거의. 안 나오면 그 안 나온 해가 이상한 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자는 게. 옳은 것만 묶은 거랬죠? 하여튼 그래서 가등기 하게 되면 반드시 머릿속에 뭐예요? 가등기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외우랬어요. 어떻게 외우는데 가총체와 자, 권식이는 뭐 싫어한다고? 소보로 싫어한다 이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가총체와 그다음에 뭐예요? 자, 청구권은 3개니까 청구권 3개. 권식이는 뭐 싫어한다? 소보로 싫어한다. 이거부터 먼저 외우자는 게. 그래서
가청채,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 때문에 하는데 그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근데 청구권이 뭐냐면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자, 시기부 정지 조건부, 기타 장래 확정될 청구권 있죠? 보존 등기는 뭐예요?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가등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먼저 이거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인데 일단 가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자, 가등기는 자,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남한테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죠? 그래서 가번이는 일단 뭐예요? 자, 이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가등기 권리를 가건이 있죠? 가건이. 이 가건이는 뭐예요? 어디 있지? 가압초에 있다. 가압초. 자, 그래서 가등기 권리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건이 가등기 권리 이전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죠? 근데 뭐예요? 자, 가건이는 가압초에 있지 가번초에 없다. 가등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있죠? 가가처 명단, 가가처. 명령 뭐예요? 명령 정본에 의한 단독 신청, 가가처 명단. 이거 보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주등기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 이거. 부기등기 가능하죠? 근데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면 아저씨. 가등기 시 등기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도 생긴 것이고. 왜? 가등기는 뭐예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는 가능해 이거. 본등기 가능하겠죠? 본등기 이거 가능하다 그랬어요. 본등기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옳게 묶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 기억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 지분 나오죠? 일부 지분 나오면 자기 지분 일부 지분 나오면 보상 없다. 두 개만 안 돼. 보상 없다. 거기 본등기가 가능하다는 게. 일단 뭐예요?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1번과 2번 기억 들어가죠? 니은이냐 디귿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자 니은 부동산 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왜? 갑구나 을구, 표제부는 안 되고 갑구 을구는 뭐예요? 가능하다니까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 청구권. 자, 근데 디귿에 그러니까 1번이 답이고 디귿에 가등기 권리에 대한 3자에게 양도하는 그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전 등기. 하여튼 그래서 이전 등기라고 여러 하여튼 뭐예요? 하여튼 등기법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전 등기라고 하는 뭐예요?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전이 단어가 보이죠? 그 이전 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소유권이 아니면 다 뭐예요? 부기등기 하는 겁니다. 주등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을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할 때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하는데 이해하는 건 자꾸만 까먹어요. 까먹으니까 반드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암기해요, 암기. 그래서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토지 거래 뭐예요? 허가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런 뭐예요? 문제가 지문에 나오면 일단 뭘 생각하라는 게 거래, 매매 거래 이렇게 거래. 아 매매 거래 해야잖아. 매매 거래는 왜 하는 거지? 무슨 등기 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 지상권이에요. 왜? 지상권은 뭐예요? 이 물권 중에 지상권은 소유권의 거의 착한 동생이에요. 왜 착한 동생이냐면 자 남의 땅을 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뭐예요? 자 소유권 거래할 때 계약 맺고 거래할 때 땅을 취득할 때 허가서 하여튼 그 법이 국토법이 만들어낸 이유는 부동산 거래에 뭐예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 남의 땅을 뭐예요? 그 남의 땅을 그 허가서 얻지 못할 것을 예상해 갖고 지상권을 설정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영구적으로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비슷하니까 존속기간이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니까 소유권하고 착한 동생이니까 지상권 등기할 때도 뭐 하라는 게 허가서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서 할 때 이 가짜가 뭐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한 뭐 할 때 가등기 할 때도 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지거래 허가서 내는 것은 거래 이전 등기 지상권 가등기.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는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닌 게 뭐냐는 게 거래가 아닌 게 무슨 상속이니 뭐예요. 경매니 진정명의 회복이니 뭐예요. 취득시효니 이런 거는 뭐예요. 뭐 하지 않는다는 게 거래가 아니니까 허가서 안 된다. 이렇게 자꾸만 외우라는 게. 길 다니면서 토지거래 허가서 하면 거래 이전 등기 지상권 가등기 이렇게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데 뭐예요. 외우는데 머릿속에 안 들어오겠느냐.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게 반복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무슨 운전면허 하는 것처럼 딸딸딸 이렇게 한 달 외워서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한 달은 더 이거 몇 개월 이렇게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워야 됩니다. 자꾸만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해야지만 붙지. 짧은 기간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도 여러분, 과목이 뭐예요? 그 법인데. 과목이 지금 물론,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6과목 배우는 거니까 잘 보자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4번. 자, 거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있죠? 법률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써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이제 총설 부분인데 이 총설 부분은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문제가 낸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가 쉽다 이제 보시면 돼요. 뭐 가끔가다 어쩌다 한번 총 30명을 통틀어서 한 3번 정도 나왔나? 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해만 해두시는데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제 뭐 도시환경 개선 나오죠? 도시환경 개선 나오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국토효율적인 관리는 안 돼. 해양교통,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문제 나와도 이런 거 안 나와요. 하여튼 도시환경 개선하게 되면 공법 국토법 개념이니까 답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 지적재료와 등기들 비교도 지금까지 한 번뿐이 안 나왔어요. 9회 때 한 번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바탕이 돼야 되니까 이해만 하고 가자는 게. 그래서 지적재료는 뭐예요? 권리주체. 뭐 바뀌었죠, 지금? 등기가 권리주체고 뭐예요? 소등심의 지장치가라 했으니까 소유권은 뭐예요? 등기부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재료는 신청 방법의 직권등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바다 매립하면 자 이렇게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 매립하면 세금 받으려면 대장 만들죠. 갑이 신규 등록 안 하면 국가가 뭐 한다는 게 직권 등록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이 뭐예요? 지적이 직권 등록이고 등기는 뭐예요? 신청주의.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자 대장만 만들어져 있으면 몇 월 달에 9월 달에 뭐예요? 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서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자로서 자 계속 살아가는데 등기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팔아먹으려면 등기하니까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다. 그 다음에 3번 절대 뭐예요? 지적이든 등기든 공신력을 뭐 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심사의 범위 내지 방법에 있어서 지적과 등기는 차이가 없다 그랬는데 자 지적은 뭐예요? 지적은 무조건 뭐예요? 실적으로 심사해야 돼. 왜? 아니 뭐 자 어디에다가 그 전에다가 집어넣고 뭐예요? 계속 전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세금 걷어야 되는데 답에다 걷는 것보다 전에다 걷는 게 더 세니까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 지적제도와 등기제도 모두 추정을 인정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뭐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자 2번 옳은 건 이제 2번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답으로 등장하는 게 이런 얘기. 이 지적은 형식적으로 뭐예요? 자 실적 심사를 해요. 방금 얘기한 대로. 근데 지적은 형식적 심사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지적은 땅에 대한 얘기만 등기지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있으니까 대상의 차이가 있다라 한번 이해해 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16번 보게 되면 도시개발 사업 등 공사가 완료된 후 그 지적확정 식량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에 옳지 않은 거. 이 지번부여는 여러분 매년 또 시험 문제 나니까 중요해요. 자, 지번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왜 그랬죠? 등신인본부가 인떨려. 재본본을 하고 자, 분전지는 나부 뭐예요? 건전지고 합선지는 신건지고 여기 도시개발이죠? 도사 본본인은 본본단을 이끌고 도축지 행정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자, 거기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됨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을 뭐예요? 세로에 부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뭐예요? 종전지번지 뭐로? 본본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그랬죠? 종전지번지 본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사 본본인은 그래서 자, 이렇게 도사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번 부여 방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이렇게 지적 확정 식량에 대한 뭐예요? 지번 부여 방법인데 자, 도사 본본인은 본본만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도사 본본인 본본단을 이끌고 자, 본본단이 무슨 얘기니까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왜? 본본만 추려갖고 지번을 부여하려고 했더니 필지수가 더 부족하더라는 얘기 필지수가 그 필지수가 부여하게 되면 다 부족하게 되면 자 예외를 두겠다는 얘기 있어.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아니면 단지식은 다음 말로 뭐라고? 블록식이라고 얘기했다. 블록식 얘기입니다. 블록식. 그 다음에 이걸 준용하는 게 뭐냐면 자 도축지 행정 도축지 행정 있죠? 자, 도시개발사 완료 전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번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 수가 세례에 부여할 지번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 단지식 얘기죠. 블록 단위 단지식.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또 적을 때는 그 예배가 두 가지죠. 2번과 3번.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으로. 그다음에 4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그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 전 사업 시행자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번 부여를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근데 이제 5번은 뭐예요? 5번은 경계에 걸쳐 있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자 본본만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 있다. 시행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뭐예요? 그 지역에 자 이렇게 그 지역에 그지 본본에 걸쳐 있는 거 빼고 그다음에 여기 100번이고 여기도 100번 있으면 자 이런 거 다 빼고 겹쳐 있는 거 빼고
그 다 뺀 다음에 본분만을 그 얘기입니다. 자, 걸쳐 있는 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5번이 옳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17번도 중요하죠? 17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뭐예요?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는데, 지목도 중요해요. 시험 문제 매년 나와요. 거의가 아니라 매년 나오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1필지가 2개 이상 용도를 활용하고 있죠? 하여튼 뭐예요? 주된 용도, 지목을 설정한다. 이게 위에 있는 지목, 아래에 있는 지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토지 하나에, 자, 뭐예요? 도로가 있고 이 위에 뭐가 있다니 철도가 있다. 그럼 이제 이 하나의 땅에 용도가 뭐예요? 2개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럴 때는 위에 아래로 따지지 않고 그 지자체에서 주된 용도로 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가 일시적, 임시적 용도, 임시 변경 불변의 원칙입니다.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물이 고이거나 상식으로 저장하고 있는 댐 있죠? 수류지.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뭐예요? 땅을 파갖고 뭐예요? 그 다른 데서 물을 이제, 흘려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수류지입니다. 연못. 이렇게 물이 계획에 있거나, 물 배수가 뭐예요? 용이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유지를 하고. 4번에 뭐예요? 좀 오타가 있습니다. 거기 용수 또는 배수를 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입니다. 인공. 그래서 우리가 인공조, 그 다음에 자연적인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리 예상하는 뭐예요? 소규모, 규공 하면 뭐예요? 국어입니다. 인공공공 국어, 소규 국어.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암기합니다. 인공공공 국어, 소규 국어.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자, 이 지목을 보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특징이 뭐냐? 특징. 그런 거 외에서 특징, 이렇게 특징을 좀 보라는 얘기, 특징을.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게 되면, 자, 당연히, 전하게 되면 물을 상식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답하면 직접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 특징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고 답은 뭐 경작 방식에 따라서 이제 분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5번 택지주성 사업을 하니까 택지니까 집이죠? 그러니까 대개죠. 그러니까 그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그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18번 문제 보게 되면 지목 변경 신청하시는 경우로 이게 뭐예요? 토지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등분 합치 받아 얘기인데 그 신등분 합치 중에서 우리가 등록 전환하고 이 지목 변경을 비교를 좀 해두셔야 돼요. 지목 변경. 그래서 우리가 등록 전환에 대상하게 되면 등록 전환은 임야 대장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돼? 이거 토지대로 바뀌죠. 그래서 임야 대장에서 토지로 바뀌니까 등록 전환하게 되면 산이 나와야 돼. 산지관리법. 그래서 여러분 그 3번은 이건 등록 전환하는 거예요. 산지관리법, 건축법도. 근데 만약에 산지관리법, 건축법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관계법령 나오면 맨 뒤에 뭐라고? 지목을 변경할 토지. 이게 바로 뭐란 얘기예요? 이게 바로 등록 전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가 있고 지목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대부분의 토지가 이렇게 나온다든가 임야도에 등록된 나온다든가 도시군 관리군 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자만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도에 등록된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뭐예요? 임야도에 존치하는 게 불합리할 때 그런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지목 변경 없이 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1번에 뭐예요? 공사가 맨 끝에 뭐예요? 국토법에 의해서 공사가 뭐예요? 준공된 경우 있죠? 공사가 준공됐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목 변경하는 겁니다. 근데 2번은 뭐예요? 두 가지. 1필7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되면 분할 신청하면서 뭐예요? 지목 변경도 같이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지목 변경도 해당됩니다. 분할하면서 같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 토지나 건물의 용도가 바뀌거나 5번처럼 뭐예요?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 신청하면 합병 동그라미 신청 합병하기 신청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목이 바뀌는 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8번은 뭐예요? 뭐에 관한 얘기인데 토지 이동에 대한 신청에 관한 얘기인데 적당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다? 이것은 3번은 써놓으세요. 이거는 뭐예요? 등록 전환에 해당하는 얘기다라고 써놓자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 얘기인데 신계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타당한 거 써있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이건 그 지적 공부에 왜냐면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거기 써놓으세요. 형식주의니까 공부에 뭐 한 날? 등록한 날이다. 공부에 등록한 날이다.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지에 신계동 등록하는 경우에 신계동도 효력 나오게 되면 이건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날.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토지동 시기가 언제냐 하게 되면 공사가 뭐 한 날? 준공한 날이고 신계동역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뭐예요? 공부에 등록한 날 얘기입니다. 자, 20번 거기 축적 변경 나오는데 올해 뭐예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번 축적 변경 중요합니다. 축적 변경 중요하니까 작년에 이제 우리가 공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절차가 두 개 있어요. 그 절차가. 그게 바로 뭐예요? 축적 변경 절차하고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절차가 두 개 있는데 그게 어느 해는 두 개가 다 나오기도 하고 어느 해는 뭐 하나 나왔다 하나 안 나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근데 작년에 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꼭 또 뭐가 나와야 돼요? 축적 변경. 왜? 재작년에 축적 변경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라 외우자니까 이렇게 외우자니까 뭐라고? 자 이태백이 이태백이 뭐예요? 누구하고? 삼순이하고 삼순이와 언제 15야? 15야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뭐예요? 달 밝은 밤에 달 밝은 밤에 자 20일 이내 사랑하고 20일 이내 사랑하고 뭐 하다가 36개 하다가 36개 하다가 자 36개 하다가 1개월 이내 그러니까 여자 버리고 도망간 놈은 우리나라 그 아리랑의 정서상 1개월 이내에 뭔다 발병한다 이렇게 발병한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래서 공고는 20일이고 이태백 20일 이태백이 20대 태반이 백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상하자는 게 자 20일이고 그 다음에 자 삼순이 경계점 표시는 30일이고 자 청산금에 대한 15일 이상 공고하려면 하면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 뭐예요? 20일 이내 그 36개가 뭐예요? 3개월 6개월이니까 납부 3개월 자 돈 받아가라 수령해 가라 6개월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은 1개월에 이신청입니다. 이신청.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 3개월 6개월 납부하게 되면 이게 초과액이고 자 수령 돈 준 건 뭐예요? 부족액이죠? 그 다 누구예요? 그 지자체의 뭐예요? 수익과 부담으로 보겠다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1번에 이태백 20일상 공고 2번에 삼순이 자 뭐라고 30일 이내 점유 상태에 지상 자 경계점 표시하고 그 다음에 3번 거기 축적 변경은 뭐예요? 지번 부여는 도시개발 사업에 준용한다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의자고 도축지행정 외절 있죠? 도사본본위는 본본단을 이끌고 그러니까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구제역이. 그래서 도사본본위가 본본단을 이끌고 뭐예요? 무슨 행정했다? 도축지행정을 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도축지행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그 합계 청산금의 지급액이 청산금의 지급액의 합계액이 그 지급의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뭐예요? 부족이든 뭐예요? 초과든 다 누구의 그 소관청이 아니에요.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 뭐예요? 수익과 부담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에 따른 경기 측량 방법에 따른 축적병의 시행경은 경계전 좌표에 땅과 비슷한 지역이니까 자 경계전 좌표 높이를 비치하라. 이건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보면 절대 뭐라고 이거 항상 볼 때 제가 이 기본서 강의할 때 자, 강의하지 않은 얘기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답이 아니니까, 자, 확률이 뭐예요? 거의 90% 넘으니까, 자, 답을 찍을 때 안 배운 걸 보지 말고 배운 거에서 답을 찾는 저기 합니다. 왜? 항상 뭐 옳지 못한 거, 틀린 거. 옳은 것 했을 때 어쩌다가 이제 답이 안 배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나머지가 다 틀린, 중요한 거니까. 틀린 상이니까. 하여튼, 옳은 거에는 뭐예요? 확률적으로 좀 있을지 모르지만, 틀린 거 했을 때 절대 수업 시간 안 배운 건 답이 아니니까, 꼭 그걸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21번 등기촉탁과 정리. 자, 자주 나오죠. 하여튼, 그 지적법은 꼼꼼히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왜? 파트별로 꼭 뭐예요? 2문제나 3문제 꼭 나오니까. 그래서 옳지 못한 거 했는데, 일단,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후에, 자, 지적정리 후,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토지표시 사항을 일치하기 위해서 등기촉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등기소에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뭘 보내줄지 소유권 변경 사실에 이렇게. 소유권 뭐예요? 변경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이렇게 통지하듯이. 등기부 표제부 갖고 있을 때 소유권이 바뀌면 보내주듯이 이 대장도 뭐예요? 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어디 표제부 고치라고 뭐 한다는 게. 그래서 어디에서 그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촉탁한다는 것은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이것도 약간 뭐예요? 자, 문장을 매끄럽지 않게 썼는데 원래 정확히 하려면 등기 촉탁할 경우에 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뭐예요? 접수한 날부터 소관청이 등기소에서 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촉탁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여기 답에다가 뭐예요? 집을 져서 대가 됐으면 이거 니네 대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로 고치면 이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받죠? 자 우리가 지적 정리 후에 자 통지 그거 나오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통지 받으면 그 여기 이제 2번에 동그라미 부분에 등기 완료 통지서 이 등기 완료 통지서 2 도착한 이게 아니라 자 등기 완료 통지서를 도착한이 아니라 뭐예요? 접수한 날부터 이렇게 고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이 이렇게 매끄러워요. 그 다음에 3번 축적변경 의견으로 등기촉탁할 경우에 이해강의 3자의 승낙은 축적변경위원회의 의결서 정보를 가름한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 4번 뭐예요? 지적정리
통지를 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통지 무슨 얘기니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해서 소유자권자가 답에다 집 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로 됐죠? 근데 이게 신청하지 않으니까 국가가 세금을 대로 거두려면 자,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정리합니다. 정리한 다음에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뭐예요? 통지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렇게 등기부가 있는 것은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해서 아까 얘기했죠? 자, 그 뭘 받은 거 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고 등기부가 없다면 뭐예요? 지적공부에 뭐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7일. 요 7일이 계속 뭐예요? 시험 문제 답으로 자, 2년 연방 계속 납니다. 재작년 그 해, 그 전년도까지 계속 나왔죠, 계속. 그래서 여기 만약에 뭐예요? 고지를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4번이 그 얘기예요, 지금 주소. 지적 정리를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군, 해당 시군구 공부. 시군구예요. 시도가 아닙니다. 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뭐 한다는 게 공고한다. 이래서 가름할 수 있다는 게. 자, 그러면 이제 5번이 답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리를 했어요. 소유자의 뭐예요? 신청해서 정리할 때는 뭐예요? 당연히 뭐 할 필요 없어요, 이거.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모르니까 통지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5번이고. 그 다음에 22번 등록상 정정이 또 이것도 중요해요. 이 파트도 꼭 2문제나 3문제.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은 지적정리 파트를 이제 봐서 뭐하고 등기 촉탁 뭐예요? 지적정리 등록상 정정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 더 빠지는 소유자 정리 있죠? 그렇게 4파트에서 한 2문제, 3문제 나오는 파트니까 이것도 등록상 정정도 잘 봐주자니까. 그래서 여기 1번에 토지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의 잘못 있음을 발견할 때는 소관청에 정정 신청할 수 있죠? 근데 2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적도면 임야대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진감 없이 동그라미 없이 진감이 있으면 꼭 소유자가 신청해야 돼요. 자, 소관청에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했을 때 당해 직권 정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자, 4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면적 중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는 소관청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고. 자,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답을 안 나니까 고민할 거 없고. 자, 거기 5번에 보면 적부심사에 따른 경계정정 있죠? 그러면 이해관계인도 우리가 이제 적부심사를 측량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지적 측량에 대한 뭐예요? 이 적부심사는 이식을 신청하시는 사람은 3사람이에요. 누구?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죠?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고, 수행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관계는, 자, 본인이 직접 뭐 하면 돼요? 적부심사를 신청하면 되지, 그 사람이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시험 문제 답을 만들기 위한 뭐예요? 일환으로서, 자, 출제자들이 만든 말이니까, 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필요 없다. 그 다음에 23번, 소유권에 관한 정리는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뭐예요? 소유자 정리, 그 다음에 뭐예요? 등록사항 정정, 아까 거기 21번 문제처럼 등기 촉탁과 지적 정리 나오죠? 그 4가지 중에 꼭 2문제나 3문제가 나오는 분이니까, 그 부분이니까, 잘 보자는 게.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뭐라고?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왜? 등기부는 소유권이 우선이고, 지적은 토지 표시가 우선이니까, 뭘 가지고, 등기관서 증명은 뭐예요? 등기필 통지서. 등기필증, 우리가 등기부 등초본이라 하지 않고,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관세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있죠? 하나, 둘, 셋, 4개. 그 4가지가 이제 오지선상이니까 작년에 이제 그게 아닌 것은 그 4개 빼놓고 그게 답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 등기부가 이게 다 등기부에 관련된 거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답이다니까. 그래서 무슨 신청서 접수장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이거 등기필증, 등기 나오죠. 그다음에 등기관서 되는 전산, 등기전산 다 등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다음에 2번.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가 뭐하지 않아 이거 부합하지 않죠? 이를 정리할 수 없다는 게.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세에 통지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이게 불부합 통지예요.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나오지만. 무슨 얘기니까?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보내줬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자 뭐로 돼 있는데 이 대장은 답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등기는 뭐로 돼 있더라? 등기는 이 전으로 돼 있다. 전. 서로 틀리죠? 그럼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고 정리 못하겠다는 얘기 이거. 정리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 소관청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답하고 전하고 뭐예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내는 게 우리가 불부합 통지다니까.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에 등기소가 위 불부합 통지를 받을 때는 소유권의 명의자한테 1개월 이내 뭐라고 이거. 표시 변경 뭘 바꿔라는 얘기니까. 자, 그 대장이 답으로 돼 있으니까 이 전을 답으로 일단 바꿔라는 얘기 답으로.
자, 답으로 바꾸라. 이제 의무를 줘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신청하지 않으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관이 직권하겠다니까. 근데 4번은 뭐예요? 미등기 토지니까 등기부가 없죠? 자, 등기부가 없는 뭐예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성명, 명칭이 명백히 잘못 기재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등기부가 있는 이 대장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뭐예요? 이 등기부 갖고 정리하고 여기는 을인데 여긴 갑이면 이거 갖고 이걸로 고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신규 등록할 때는 소관청이 직권을 조사해서 등록하고 등기부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대장은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 때 등기부는 일단 없어요. 처음 만들 때 이 뭐예요? 이름이라든가 성명이나 주소가 명백히 잘못 기재가 됐다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 얘기죠. 거기 등기필 정보는 들어가면 안 되죠. 왜? 등기부가 없는데 미등기라 했잖아. 앞에 미등기라고 딱 써놨는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이런 문제를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니까 4번이 옳지 않다 보시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신규 등록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처음 만드니까 누가 조사한다고 소관청이 조사한다 이렇게 보자는 게. 그 다음에 24번 측량 올바르지 못한 거랬죠? 그래서 일단 측량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1번 그 틀린 거 옳지 않은 건데 자 이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절대 측량은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하니까 수수료도 수행자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기준점 표시를 국가 공공사 사업으로 해서 수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초측량은 경위측량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며 왜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만드는 측량이니까 측판측량은 사용하지 않죠. 측판측량은 가장 뭐예요? 뭐 하는 거니까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건데 아니 토지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 위에 우리가 뭐 위성과 경선이 지나는데 땅으로 내려왔고 뭐예요? 이 대한민국 방방 갖고 어디 휴전선 아래 여기에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측판측량 안 씁니다. 그다음 세부측량은 기준점에 의한 지적도 임야들을 뭐하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초측량에서 기준점을 만들죠. 그걸 위해서 이제 자 그 도면을 작성하거나 그다음에 뭐 분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학적 측량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입니다. 세부측량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적소관청은 측량 성과를 검사해서 정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이를 확인해서 그 성과들을 수행자한테 교부한다.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1번 자 정확히 기억합니다. 수수료는 수행자한테 뭐예요? 자, 수행자한테 자 지급하는 겁니다. 절대 소관청이 아니다. 절대 측량도 의뢰하는 것도 소관청이 하는 게 아니라 수행자한테 의뢰한다.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최종 모의고사 그 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